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튜링 머신이에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을 가지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딥러닝이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소설도 쓸 줄 알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 정도는 구분한 지 오래됐고, 사람의 사진을 보고 누군지 판별하고 다른 사람으로 얼굴을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늙은 모습, 젊은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알파고는요, 몇 년간 인간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기기도 했지만 그 후로도 또 미친듯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둔 바둑 기보에 학습 없이 자체적으로도 바둑을 학습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바둑을 두거나 아예 바둑이 아닌 다른 게임도 학습해서 인간을 이겨버릴 수 있다고 하죠.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것의 증거일까요? 이제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거나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을 심리적으로 속여서 사기를 치는 컴퓨터가 있나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술을 이해하고 음악을 작곡해서 아이돌을 육성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나요?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아직까지 인간과 같은 종류의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전이면 우리는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식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튜링 머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5편에 걸친 튜링 머신 시리즈에서 우리가 튜링 머신에 대한 개념을 빌드업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우셨을 거라는 건 압니다. 안 보셨다고요? 괜찮습니다. 튜링 머신의 개념 같은 거 모르면 어때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개념만 잡고 갑시다. 튜링 머신은 계산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현대 모든 컴퓨터는 튜링 머신이며 본질적으로 원시적인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계산만 할 수 있습니다. 튜링 머신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개념은 처치 튜링 논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처치 튜링 논제에 따라서 인간 또한 튜링 머신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산만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생각 또한 계산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인간이 하는 생각도 튜링 머신이 수행하는 계산이란 얘기고, 그럼 인간의 뇌도 튜링 머신이라는 겁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반대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즉 합의된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려는 바는 일단은 그렇다, 인간의 뇌도 튜링 머신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계산하는 기계는 생각하는 기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 철학교수 잭 코플랜드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아니, 철학자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과학이 철학의 힘을 빌려야 하는 분야입니다. 어렵죠? 근데 뭐 어렵다고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 또한 계산의 일부분이고 심지어 뇌 또한 계산을 수행하는 튜링 머신의 한 종류라는 주장을 존 코플랜드는 강한 기호책의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강한 기호책의 가설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리학자이자 이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가 있습니다. 로저 펜로즈는 우리의 뇌가 튜링 머신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무언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튜링 머신 2.0이겠죠? 이 주장은 계산이란 걸 할 수 있는 모든 튜링 머신은 다 똑같다는 처치 튜링 논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에 대한 로저 펜로즈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아직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물리학 이론을 세워서 응용할 수 있다면 튜링 머신 2.0과 계산 2.0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뉴런 내부에 그런 양자 중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한데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따로 날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는 두 번째 학자는 철학자 존 설입니다. 존 설은 매우 유명한 철학자로 이번 시리즈에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편이 너무 쫄리지 않나요? 로저 펜로즈는 유명한 물리학자에 이번에 노벨상까지 탔고, 존 설도 유명하다면 유명한 철학자인데 코플랜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앨런 튜링이 있어요. 앨런 튜링이야말로 우리의 강한 기호책의 가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앨런 튜링은 튜링 머신에 대한 개념을 발표한 1936년 논문 이후에 14년 후에 또 다른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요약하자면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초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논문이라는 거죠. 사실상 최초의 컴퓨터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의 가능성도 언급했던
했던 앨런 튜링 정도의 미친 존재감 정도면 우리 편으로 든든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이 논문에 대해서 언급한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언급한 튜링의 간단 테스트 같은 건데 잠깐 알아보면서 튜링의 비전을 엿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